안녕하십니까. 중국경영연구소 김동영 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정부가 올해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위기 상황에 약 8조 위안의 SOC 투자 계획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국 정부가 왜 올해 또 이렇게 2009년도 글로벌 경영 위기 때에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정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치학 석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고요. 이전에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께서 그 강의 때도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산당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계획 경제 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특성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국가 차원의 어떤 거시적인 계획, 수립,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쉽게 얘기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8조 위안의 투자 계획 수립, 이 부분도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국가 차원의 계획과도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투자 계획, 이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 발전론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론이다라고 하면 헤겔식의 이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이죠.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에 대한 유물적인 검증을 진행한 게 바로 마르크스고,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역사 발전론을 다 신봉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 발전론에 근거해서 자기들 나름의 사회주의적인 역사 발전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삼보주, 산부조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원바오, 샤오캉, 따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중국식의 역사 발전론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로 세 발자국을 걷다라는 이 뜻의 어떤 산보조라는 이 개념이, 등소평이 1979년에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견을 가질 때 이 최초로 제시한 현대화 발전 전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등소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얘기한 게 바로 원바오, 샤오캉, 따통. 원래 이제 요 계획, 요 발전 단계에 대한 이 개념은 공자 얘기의 예문에서 나오는 사회 발전 단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어떤 역사 발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등소평이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81년부터 90년까지 국민 총생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 문제를 해결한다. 소강사회, 샤오캉사회에 들어가면 1991년부터 20세기 말까지 국민 총생산액을 또 2배로 증가시켜서 인민의 생활의 수준을 샤오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따통, 대동사회로 가면 21세기 중엽까지 1인당 평균 국민 총생산을 중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 인민들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 이후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좀 약간 개념적으로 서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8차 중전회 때 13차 5개년 계획,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5개년 계획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게 원바오에 대해서 1단계로 201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보적인 확립을 한다. 그 다음에 2단계로 2020년까지 공산당 창당 100주년, 1920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을 했죠. 그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한다. 그리고 3단계로 중국 건국 100주년, 2049년까지 대동사회로 간다. 요게 이제 13차 5개년 계획 때 훨씬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취임하면서 취임식 때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 취임식 때 2020년까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소평 시대 때 대략적으로 뭐 의식주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원바오 사회는 해결된 거죠. 됐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2020년까지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식 때 전 세계에 1000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라는 이 단위는 중국 정부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선언했던 소강사회를 완료시키는 그 목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이 경제 분석을 한 사람들 얘기로는 미니멈 최소한 5.4%의 경제 성장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6%로 목표를 잡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5.4% 이상을 달성하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소강사회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난 거죠. 급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SOC 투자 계획을 발표를 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국가 위에 있잖아요. 당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 발전론 계획 안에서 이 중국 정부의 중국 경제의 발전 수준은 장기적인 그런 쌈부더의 개념에 맞추어가지고 또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산당과 정부의 어떤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경제의 어떤 낙수 효과를 그 지척에 있는 한국은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막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같이 인조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의 그 쌈부더 개념에 대한 설명 외에도 약간의 첨언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요 원바오, 샤오캉, 따통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서로 그냥 약간 커먼센스 비슷하게 대화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느 시골에 갔는데 야 원바오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굶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뭐 원바오가 된 거 맞아? 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야 따통까지는 진짜 되겠냐?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따통이라는 걸 어떻게 이게 증명을 할 거야? 뭐 2049년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샤오캉 사회까지는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그 단어를 사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통상적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 대화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분들이 중국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게 어떤 그 중국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비즈니스를 하시건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시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개념적으로는 좀 잡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중국의 2020년도의 그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계획 경제의 그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편견을 좀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제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